안녕하십니까. 한빛선교회 고진일 목사입니다. 확 풀리는 성경 원리,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덕규 씨와 방실 씨의 사랑 이야기 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을 진행하기 전에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리따고 발랄한 김방실 처녀가 레슬링 경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 레슬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킹맨이었습니다. 그는 우람한 체구에 건장한 팔뚝에 압도적인 힘과 기술로 상대를 제압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매너도 신사적이어서 관중의 열렬한 환호를 자아나게 했는데 김방실 처녀는 첫눈에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 복면하였지만 그래도 잘생긴 듯 보였습니다. 열공하는 관중 속에서 점차 김방실 처녀는 점점 그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킹맨 킹맨 하면서 말이죠. 열성 팬들이 그를 둘러싸고 사인 공세를 벌였고 김방실 처녀도 어떻게 하든지 그의 관심을 끌려고 가까이 가보려고 했는데 또 팬레터도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서 짝사랑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흠모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부모의 성화로 맞선을 보게 됩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한 우람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은 김덕규라고 했습니다. 방실 씨도 자기 이름을 다소곳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덕규 씨가 내민 명함에는 레슬러 킹맨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방실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덕규 씨는 개면적 같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성들은 참 많은데 자기는 순수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방실 씨는 너무 가슴이 뛰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게 혹시 꿈이 아닐까 하고 자신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덕규 씨와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방실 씨가 그를 킹맨이라고 불렀을까요? 아니지요. 방실 씨는 그를 덕규 씨라고 불렀습니다. 멀리서 덕규 씨라고 부르면 덕규 씨는 한달에 달려와서 덥석 방실 씨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방실 씨, 손이 왜 이래 찹니까? 하면서요. 참으로 경기장에서의 킹맨은 표한 맹수 같았고 그의 우람한 손은 참으로 경외의 대상이었지만 인간 김덕규 씨는 너무나 순박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포하면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던 그 레슬러 그 남자 킹맨이 맞나 할 정도로 덕규 씨는 말이 없고 수줍어하였습니다. 언제나 김덕규 씨의 매너는 훌륭하였고 특히 방실 씨를 깍듯이 대하는 것은 지나칠 정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서로 손을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대화도 자연스러워 심자랑 좀 해보라고 하면은 쑥스러워했는데 어느 날 덕규 씨와 방실 씨가 늦은 밤 공원을 걷고 있을 때에 불량배들이 멋모르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드디어 덕규 씨가 킹맨의 위력을 과시하여 불량배 대여섯 명을 단숨에 때려 눕혔습니다. 참으로 덕규 씨가 믿음직스러웠지요. 이렇게 연애가 계속되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믿음이 가면서 덕규 씨와 방실 씨는 마침내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방실 씨는 남편은 덕규 씨를 이제는 더 이상 덕규 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야 라고 부릅니다. 덕규 씨는 방실 씨를 달링 이라고 부르네요.
참 1년이 되어오면서 방철 씨는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방철 씨는 남편 앞에서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옷도 아메리카나 입고 남편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훌러덩 옷도 벗기도 하고 등도 끌고 달라고 하고 때로는 부시시한 얼굴로 남편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제 겉모습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철 씨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자기야, 나 화장지가 없어. 좀 갖다 줘. 라고요. 참으로 결혼하니까 편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고 삐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슬그머니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화해합니다. 달링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지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자, 재미있으셨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요? 해피엔딩이기는 하지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요? 관객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출자는 더 드라마틱한 연출을 시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 이야기는 정말로 드라마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김방실 처녀의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방실 씨와 김덕규 씨의 연애는 계속됩니다. 자, 1년이 지나가지요. 2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갑니다. 연애가 길어지면 서로의 감정도 무뎌져 가죠. 설렘도 없어집니다. 만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또 결혼하면 김덕규 씨의 부모를 모셔야 하는 것도 방실 씨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덕규 씨가 해외 연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씩이나. 자, 방실 씨는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옆집으로 이사온 건장한 젊은 조폭이 의미 있는 눈짓을 해옵니다. 다짜고짜 들이대는 조폭에게 방철 씨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조폭이 방철 씨를 유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조폭은 방심한 방철 씨를 화려한 밤거리로 데려갑니다. 방철 씨는 마시지 못하는 술을 또 마십니다. 방철 씨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결국 조폭은 사라지고 방철 씨만은 남습니다. 후회와 절망감으로 방철 씨는 괴로워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덕규 씨가 돌아올 즈음에 방철 씨는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합니다. 자, 덕규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방철 씨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덕규 씨는 방철 씨를 찾아 전국을 헤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덕규 씨는 정신병원에 있는 방철 씨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데려옵니다. 정신이 나간 방철 씨는 덕규 씨가 돌봅니다. 희망을 줍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사랑으로 안아줍니다. 서서히 방철 씨가 회복됩니다. 몸도 마음도 치유됩니다. 마침내 방철 씨가 웃습니다. 어느 날 덕규 씨와 방철 씨는 결혼을 합니다. 연애한 지 10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의 이야기보다는 더 드라마틱하지요? 자, 더 드라마틱하게 써볼까요? 성경의 주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관계성을 맺는 책입니다. 성경의 드라마틱한 장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극적인 사랑의 방법이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한 꿈도 꾸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김덕규 씨의 사랑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방철 씨는 킹맨은 멀리서 사모하고 있는데 실은 레슬러 킹맨은 방철 씨의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자, 벌써
드라마틱하지요? 킹맨은 오다 가다 옆에서 늘 방실 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실 씨는 킹맨이 자기 동네에 사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킹맨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기막힌 일이, 그러니까 양쪽에서 서로 모르면서 서로를 흠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드라마틱하지요? 자, 더 드라마틱하게 써볼까요? 동네 조폭이 또 은밀하게 방실 씨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방실 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지요? 네, 원래 드라마틱한 것은 아주 복잡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법이지요. 갈등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방실 씨가 조폭의 대시를 피하느라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킹맨은 그 동네에 있는 그 소식통이 있죠. 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취소하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자, 방실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병원에서 수혈을 할 피를 찾고 있습니다. 생사를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방실 씨의 혈액형은 RH-인데 특별한 혈액형으로 당장 그 병원에 혈액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킹맨이 외칩니다. 내 피를 뽑아주시오. 내 혈액형이 RH-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드라마틱하지요? 그래서 방실 씨는 레슬러 킹맨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자, 수혈이 끝나고 방실 씨가 눈을 떴을 때는 웬 건장한 젊은이가 자기 옆에 누워있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구지? 그러다가 상황을 알게 됩니다. 아,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내게 혈액을 공급해 주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아는 체를 합니다. 방실 씨, 정신이 듭니까? 누구신지 저를 아시나요? 저는 김덕규라고 합니다. 레슬링 선수입니다. 제 별명은 킹맨이라고 합니다. 여기 듣는 순간 방실 씨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지경입니다. 저는 방실 씨가 사는 동네에 삽니다. 그리고 방실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제 마음에 방실 씨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네요. 저도 팬이어서 킹맨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운명처럼 이렇게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죽음과 삶을 공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제하고 사귀는 것도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연애 시간은 아주 짧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에 긴 시간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교제는 일사천리로 연애가 진행되었습니다. 퇴원해서 한 달이 지난 후에야 한 달 만에 킹맨인 김덕규 씨와 방실 씨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평범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김덕규 씨가 방실 씨를 향해 말하죠. 여보 사랑해 라고 말이지요. 방실 씨는 자기야 나도 라고 말합니다. 그 영화는 둘의 포옹의 장면으로 끝납니다.